서울의 한 병원. 차가운 수술대 위를 눈부신 조명이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린 채 얼굴에 수술용 초록 천을 뒤집어 쓴 사람은 다름 아닌 11살 외국인 소년. 그 옆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는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중동에서 사는 그들은 미국에서 수술을 받고 다시 한국으로 왔다고 하는데요. 아이의 입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의사가 여자를 향해 말을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지고 이내 굉장히 화가 난 것처럼 보이네요. 피부가 까무잡잡한 편인데도 크게 화가 나서 그런지 귀와 목덜미까지 전부 빨갛게 변해버렸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치과 의사는 중동에서 온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이들의 사연을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본 사연은 감사TV에 제보해준 카타르인 파티마 씨와 그의 아들 오마르의 사연을 재구성한 스토리입니다. 저는 카타르에 살고 있는 새아이의 엄마 파티마라고 합니다. 이란과 사우디의 중간에 있는 카타르의 도하에 거주하고 있어요. 중동이라 하면 끝없는 사막이나 알카에다 같은 테러 조직을 떠올릴 수 있지만 제가 사는 환경은 그런 것들과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카타르는 한국과 비슷한 반도국가로서 바다와 항구에서의 삶이 익숙합니다. 제 남편은 석유 시추 중장비를 거래하는 기업의 사장입니다. 남편의 아버지가 석유 회사를 하고 있어서 남편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진로를 정했던 거죠. 덕분에 남편과 저, 그리고 사랑하는 3명의 아이들 모두 윤택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하와이에 전용 별장을 지어 한 달 내내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런 풍족함에 너무 익숙해진 탓일까요? 미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삶이 무너질 위기가 닥쳐오고 말았습니다. 하와이에서 지내는 한 달간 아이들은 저와 남편의 눈을 피해 자기 전에 초콜릿이나 온갖 달콤한 과자를 몰래 먹었던 모양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아이들의 군것질을 최대한 단속했지만 여행지에 온 상태인지라 저희 부부도 신이나 아이들을 집에서만큼 돌보진 못했던 것이죠.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부터 둘째 오마르는 이가 아프다며 우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심각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주치의를 불러 진단을 했을 때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이가 호소하는 고통은 점점 커졌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걸 보았을 때는 정말이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오마르의 치아 상태가 쉽게 호전될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른 의사를 불러서 살펴보았더니 자기는 아이를 치료할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치아는 뇌신경과 직접 연결이 된 부분인데 만약 이 상태로 빨리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 아이의 치아에서 자라난 병균이 신경을 타고 올라가 뇌까지 퍼질 수 있다지 뭔가요. 수술로도 해결하기 힘든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의사는 진단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남편도 백방으로 좋은 치과 의사를 찾아보았지만 아이를 진료한 2명의 주치의보다 못한 의사들 뿐인지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최고의 치과 의사를 찾기 위해 카타르 바깥 주변국까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미국 미시간의 치과 대학이 세계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장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죠. 그러던 중 남편이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의 치과 진료 수준이 세계적인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나니 저희 집 근처에 살고 있는 한인 부부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에서 의사였고 이곳에서는 대학 교수로 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을 교수로 초빙하기 위해 대학에서 꽤 큰 돈을 들였다는 소문도 들었죠. 몇 달 전 저희 집에서 주최한 사교 파티에 한인 부부가 참석했을 때 그들의 점잖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고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동양인은 중국인이 전부였는데 그들 대부분은 매우 시끄럽고 방정맞았거든요. 그들의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얼굴도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인연 덕분에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 얼마 전 빈살만 왕자가 사막 위에 미래 도시를 세우겠다며 만든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한국의 여러 기업이 참여한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그러나 결국 저는 미국을 택했습니다. 한국이 건설 사업 쪽에서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투입될 정도로 훌륭할지 몰라도 의료 서비스 같은 고급 기술은 미국이 훨씬 앞서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오마르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고 그 순간이 제 최근 체년 중에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마르는 미시간대를 졸업한 의사가 있는 미국의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끝내고 나오며 저는 한결 편안해진 오마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기 전 오마르를 치료한 의사는 오마르에게 초콜릿을 그만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멋쩍게 웃었고 저도 의사의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미국의 의료 서비스는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했지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닥친 불행을 끝낸 비용이라고 치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미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 오마르는 또다시 이가 아프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얼른 아이의 이를 확인했죠. 아이가 아프다고 말하는 어금니에는 은색 금속이 덧씌워져 있었습니다. 어금니는 원래 모양보다 조금 더 크고 뭉툭해져 있었지만 썩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마르는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고 저는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분명 의사는 모든 치료가 끝났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아이는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울며 아침을 맞이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아이를 간호하며 제대로 잠을 청하지 못하는 날들이 길어졌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오마르는 익숙한 물건의 이름을 쉽게 떠올리지 못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려고 했는지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넋이 전부 나간 표정으로 집안을 정처 없이 돌아다녔고 그러다가 형과 동생을 만나면 마치 처음 보는 사람과 마주친 것처럼 낯설어하며 자기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증상 때문에 저는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병이 생기기 이전에 오마르는 누구보다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형에게는 사랑스러운 동생이자 동생에게는 큰 의지가 되는 오빠였죠. 그런 오마르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리자 오마르의 친구들은 물론 우리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오마르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 의해서 시작된 병이 아이의 뇌까지 망가뜨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참혹한 근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까지 왜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내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한참이 지나서야 미국 가기 전 한국과 고민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보, 저번에 한국의 치과가 좋다고 말했었죠? 아이랑 같이 한국에 다녀와야겠어요.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며 자는 아이 옆에서 저는 미국보다 좋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매우 많은 자료에서 한국의 치과 서비스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건 아이돌뿐일 줄 알았던 한국에 정말 미국보다 우월한 치과가 있을까? 쉽게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지막 기회를 잡는 마음으로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남편도 제 결정을 존중해 한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편을 구해주었죠. 다음날 아침 저와 오마르는 한국으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멀고 낯선 땅으로 떠난다는 생각에 몇 번이고 망설였지만 이가 아파서 수프도 못 먹는 아이를 더 고통스럽게 놔둘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기대와 불안함을 절반씩 가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예상한 것과 달리 한국의 첫인상은 매우 밝고 활기찼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아랍어를 쓴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지만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모두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합니다. 미국에서는 의사소통이 매우 편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을 때 유창한 영어로 안내해 주시는 택시 기사님을 보고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사람들도 영어를 대부분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현대적 시설도 풍부했습니다. 숙소가 있던 잠실의 시그니엘이라는 건물은 부르즈 할리파를 연상시킬 정도로 크고 높았습니다. 숙소에서 짐을 풀고 하루를 푹 쉬면서 보낸 저와 오마르는 다음날 곧장 한국의 치과를 찾았습니다. 강남이라는 구역에 있던 치과는 입구부터 매우 세련된 인테리어로 우리를 반겼습니다. 간호사들도 유창한 영어를 쓰며 제게 오마르의 상태를 물었고 깔끔한 흰색 가운을 걸친 의사는 정교한 장비를 가지고 아이의 입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매우 능숙해서 마치 로봇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미국에서 먼저 수술을 받으셨다고요? 아이의 이를 한참 들여다보던 의사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답했죠.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마르에게 일어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마르에 의해 씌워진 소재는 한국에서 1000년 전에 쓰던 구식 소재였다고 했습니다. 치료 부위를 채우기만 하고 신체에는 전혀 친화적이지 않아서 부작용이 심하고 수술 부위를 너무 과도하게 채우거나 정교한 기술 없이 사용할 경우 환부를 다시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더군요.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치과 대학을 나온 미국 의사가 수술을 했으니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제야 수술에 사용한 금속 때문에 원래 모습보다 더 크고 뭉툭하게 변해버렸던 오마르이가 떠올랐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온 바로 그 순간부터 오마르이는 다시 굶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화가 난 것을 눈치챈 의사는 다시 한번 차분한 말로 저를 달래고 안심시켰습니다. 먼 길을 찾아와 주셨으니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하며 한국에서 이 정도 치료는
그렇게 심한 수술이 아니라고 저를 안심시키고는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을지 걱정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도 걱정 말라고 똑같이 말을 했었고 결국 이렇게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가능할까? 너무 슬프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은 수술을 마치고 몇 시간 뒤 아이가 활짝 웃으며 제게 말을 걸면서 전부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아이를 잘 달랜 덕분인지 아니면 정말 실력이 훌륭해서 그런지 아이는 이가 전혀 아프지 않게 되었다며 신나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에도 환한 햇살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의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의사는 겸손하게 괜찮다고 답하면서 혹시나 아이가 또 아프면 언제든 왕진하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밝히지 않아 그런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건 의사의 눈을 보고 알 수 있었죠. 숙소로 돌아온 저는 문득 아이가 정말 잘 치료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이에게 양치를 하자고 말하면서 입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의 어금니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분명 치료를 한 부위가 이전처럼 금속으로 덮여 있는데도 치아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교한 기술이란 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한 날로부터 4일 정도 지났을 무렵 오마르는 원래의 활기차고 호기심 가득한 모습을 되찾았죠. 그때 저는 한국의 치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완벽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죠. 그 덕분에 한국의 다른 의료 서비스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소 신경 쓰였던 피부 고민을 정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피부과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는 피부에 트러블은 없는 편이었지만 건조함 때문에 힘이 들곤 했습니다. 한국의 피부과는 제 피부를 정밀하게 진찰하고 딱 맞는 시술을 진행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도 건조한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처방까지 내려주었어요. 분명 한국인과 제 피부 타입은 다를 텐데 제 피부에 너무나 잘 부합하는 처방과 시술을 해주어서 놀랐습니다. 정말 훌륭한 진료를 받았고 환자를 진심으로 보살피는 따뜻함도 느꼈습니다. 진료 금액은 저렴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요구하던 것보다는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한 저와 오마르는 다시 카타르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아이디어가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길고 긴 비행을 마치고 카타르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타르에 한국식 치과를 지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분명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한국 의료에 대한 동경을 품고 카타르 중심부에 한국식 진료 표준을 반영한 치과를 설립했습니다. 처음에 카타르 사람들은 낯설어했지만 한번 한국의 치과 진료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병원을 찾지 못하게 되었죠. 순식간에 입소문이 퍼졌고 예약을 해야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저는 오마르를 치료해 주었던 한국의 치과 의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간의 모든 일을 설명하고 제가 차린 치과의 병원장 자리를 부탁했습니다. 높은 급여와 수준 높은 복지를 약속했고 그는 흔쾌히 제 영입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과 한국의 치과 의사 가족은 둘도 없는 단짝처럼 지내고 있어요. 주말마다 집에 모여 작은 파티를 열고 때가 되면 함께 하와이로 떠납니다. 하와이에서 그의 아이들과 제 아이들이 어른들 몰래 초콜릿을 먹곤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해요. 하지만 걱정은 없습니다. 이미 제 옆에는 한국의 세계적인 치과 의료 기술을 가진 유능하고 든든한 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을 널리 알리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해서 이 사연을 제보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을 통해 아이의 심각한 병을 치료하고 사업까지 확장한 카타르인 파티마 씨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저희 채널의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TV는 전 세계 50여 개국 구독자님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접수받고 있으니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제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